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2,75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40%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2,75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0.58% 상승하면서 944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기관만이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1,887억 원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도 좀 덜어내는 모습이 나왔네요. 개인은 128억 원, 외국인은 1,739억 원대 매물 출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987억 원대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반면에 기관은 7억 원, 외국인은 8,035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윤겸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이 그 3월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3월도 다 갔고요. 내일이 이제 4월 첫날 장이 열리는데 오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정보하고 좋은 종목을 좀 준비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거든요. 찍고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내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문가님 오늘 이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동안에 또 수익률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또 많은 수익률을 꾸준하게 내주셔서 저도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인증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하나씩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3월의 마지막 날이고 해서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2월, 3월 달에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수익 현황도 좀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자랑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니까 네. 한번 좀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하고 3월 두 달에 거쳐서 오늘까지 258%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2월 달에는 대내외적인 악재가 좀 그렇죠. 많았잖아요. 네, 굉장히 그리고 장도 이제 어려웠잖아요. 예, 네. 과대 낙폭도 있었고 네. 또 2월은 매매를 갖다가 섣불리 막 이렇게 덤비는 매매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매매 횟수를 좀 줄이고 네. 안전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가서 2월 달에는 한 6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 한 11번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공략해서 66% 네. 정도 냈고요. 3월 달에는 그래도 다행히 네. 기술적 반등도 일어났고 대내외적인 악재 부분들이 이제 그 내성도 좀 시장이 좀 받아들이면서 또 저점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저점 매수 그런 이제 매수세도 또 일어났고 그래서 3월 달에는 조금 그런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약간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는 한 191% 정도 191% 수익을 요? 냈습니다. 와, 그래서 네. 이제 2월, 3월에서 258% 정도 수익을 냈고요. 3월 현황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3월 현황이 이제 192% 정도 수익을 냈고요. 제가 3월 23일 날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이후로 6종목에 공략을 해서 네. 한 50% 정도 와, 네. 수익을 좀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23일 이후에 출연하고 나서 매매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엔 이화공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그 주택건설 발표도 네. 있었고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건설업체 이화공영에 3월 15일 날 진입을 해서 3월 24일 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3% 정도 네. 수익을 올렸고 톡방에서 또 회원들께 신호도 드리고 네. 또 인증도 올라오고요. 그러네요. 회원님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3월 25일 날 로보티즈 로봇 그쵸. 업체죠.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로봇 사업에 그쵸.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로보티즈가 이제 한국호텔협회하고 AI 호텔 서비스 로봇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또 상승하는 면을 보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필사기 시간에 로봇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그렇군요. 드릴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식당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서빙하는 로봇들도 그쵸. 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로봇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가 되는 분야이고 최근에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보티즈에 들어가서 2월 8일 날 미리 진입했다가 3월 25일 날 이제 청산을 하면서 8.5% 정도 수익을 내서 또 네, 톡방에서 그러네요. 소통하고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이렇게 네, 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남겨주셨네요. 진행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3월 28일 날 남선 알루미늄을 이제 매매를 해서 네. 10.4% 정도 수익을 올렸거든요. 와.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쌍용 자동차 그쵸, 이슈가 있었죠. 인수하기로 하는 에디슨 EV가 네, 지금 이제 맞아요. 거래 정지까지 되고 네.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이제 다음 후보 상대로 그쵸. 남선 알루미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3% 정도 수익을 냈고요. 네. 그 다음에 3월 29일 날 이제 만도 업체입니다. 네. 이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데 그쵸. 이제 유럽 공장하고 또 중국 공장이 앞으로 재개가 되고 네. 생산을 하면서 공급을 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하고 소식이 들리면서 당일 진입해서 당일 매도해서요 5.6% 정도 네. 수익을 또 냈고 톡방에서 또 인증하고 소통을 하는 다 10% 넘게 수익을 내셨네요, 네네네. 진짜. 다른 분들은 또 좀 더 제가 청산 신호를 드렸는데 더 네. 좀 홀딩하셨다가 네. 또 회원분들은 또 자기 재량껏 그렇군요. 또 네. 이제 수익을 더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5.6% 정도 아, 수익을 네. 또 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0일 날 어제입니다. 그 FNC 엔터테인먼트 3월 4일 날 진입했는데 네. 엔터테인먼트 업체면서 최근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많이 또 상승하는 그렇죠. 맞아요. 모습을 보이고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소속사 그룹인 FT 아일랜드, 뭐 CN블루, AOA 네, 등을 네. 이제 데리고 있는 그쵸.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상승하면서 같이 또 작년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매출도 상승하고 네. 그래서 이제 FNC 엔터에서 한 7.1%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컴퍼니 K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인데 네. 또 매출 영업이익이 또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건 이제 3월 24일 날 진입을 했다가 오늘 한 4.4% 정도 수익을 네. 내고 정리를 하고 톡방에서 이렇게 인증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월 합쳐가지고 200% 넘는 258% 정도 냈고 네. 3월 달에 192% 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계속 안전하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원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요. 또 진입하고 청산할 때는 꼭그 명분과 이유 관련 뉴스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네.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가지 않고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이유와 명분을 제가 회원들께 알려드리고 정보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매매하는 비중은 이제 코스닥 코스피를 잘
조절해서 매매를 하는데 코스피 중소형하고 코스닥 대형을 갖다가 한 60% 정도, 나머지 20%는 코스피 대형과 코스닥 소형, 네. 중소형을 한 20%에서 안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코스피 중소형하고 코스닥 대형 이쪽에서 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등락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네. 그걸 중점으로 해서 제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매매 스타일은 이제 단기 매매는 한 40%, 중장기는 한 60% 정도 네. 비중을 두고 있고 또 급등 테마들을 잘 또 예측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서 한 40% 공략을 하고 있고 성장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주에 한 60% 정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그때그때 또 효율성 있게 또 안배를 또 돌려가면서 매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좀 안전하게 쌓아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고 저랑 같이 한번 호흡하면서 수익을 내길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바로 톡방에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4월 또 첫날 시작이 되니까 네.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드릴 테니까 같이 호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익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정말 신뢰감 있게 또 수익률을 쌓아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4월의 첫 거래일도 또 수익률을 안겨주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좀 확인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매수 신호, 매도 타이밍 같이 좀 잡아가시고요.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윤겸 전문가님의 한 줄 평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악재 소멸 타임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3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악재 소멸할 타임이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주시광 한 줄 평에 네. 악재 소멸 타임인가 하고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같이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재가 소멸되는 것처럼 지금 보일 듯한데 또 아리송한 그러니까요. 애매한 지금 네.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악재가 있다면은 현재 뭐 세계 증시 유일한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전쟁이겠죠. 그렇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네. 이게 이제 유일한 이제 세계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먹구름인데요. 그렇죠. 지금 어저께 또 5차 평화 협상을 통해서 또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좀 악재가 좀 거치는 게 아닌가라고 또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또 외신들 뉴스 발표 나온 거 보면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할 수 없다. 네. 또 그리고 또 서로 입장차가 너무 또 틀립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바라는 거, 또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부분이 너무 좀 갭이 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현재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좀 소강 상태로 또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 좀 보여서 네. 앞으로 지금 이 해결 국면과 평화 협정으로 마무리되려면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번 달 이제 3월에 이제 2, 3월에 계속 악재로 특히 3월 중순까지 계속 증시가 지수가 흘러내려오는 과정이었는데 네. 다행히 한 3월 중순부터 미 증시가 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좀 내성을 갖추면서 상승하는 릴레이를 오늘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네. 미 나스닥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 같이 이제 곁들여서 또 2,600선을 중순까지 하회하다가 다행히 또 미 증시가 올라가는데 또 아예 안 올라갈 수 없겠죠. 눈치를 좀 우리 증시가 많이 보는 편이긴 하나 조금 이제 내성과 저점 구간이다라는 이제 매수세도 들어오고 그래서 2,600선에서 중순부터 올라와서 오늘 2,750선까지 네. 올라와서 조금 그나마 악재에서 과대 패닉 세일이라든지 네. 과대 아주 대량 폭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다행인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미 금리도 이미 이제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내성이 갖춰졌고 네. 지금 미 경제 지표도 좀 호조입니다.
상당히 좋게 네. 나왔고 원자재도 조금 이제 하락 최근에 또 평화협정을 통해서 하락되는 그런 국면도 보였고 관건은 지금 푸틴의 속내입니다. 그쵸.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지금 세계 증시 발목 잡고 있는 이 지금 악재가 푸틴의 생각과 손 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원래 이제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그 전쟁이 종료될 때는 오히려 전쟁이 치열하답니다. 그래요. 네. 한치라도 더 얻고 유리한 국면을 얻기 위해서 교전이 치열한데 지금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 뉴스들 외신들 보면은 네. 막바지 전쟁이 이제 평화 협상으로 간다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푸틴은 양면 작전, 네. 실리를 얻기 위해서 협상에서도 우위에 그렇군요. 점하기 네. 위해서 협상도 하면서 네. 또 치열한 교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흘러가고 있고 네. 빨리 이 전쟁 부분이 해소돼야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또 에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위험 수치까지 가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을 막고 세계 증시도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예의주시 관망하면서 장을 4월도 대비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 줄 평을 말씀드리고요. 네. 연결해서 시황을 또 간략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또 입장이 틀리죠. 나토를 포기하지만은 이제 중립국을 유지하고 유럽 연합에 또 가입하고 싶어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는 또 그걸 갖다 원치 않습니다. 네. 이런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략을 반대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는 이제 지금 완전한 전쟁 승리는 못하지만 크림반도에서 이제 독립국이라든지 돈바스에서 독립 국가를 설립하려는 그런 의도.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또 그 부분을 또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이 지금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러시아가 또 지금 경제 제재를 또 의외로 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디폴트도 또 네. 넘겼고요. 또 원자재도 좀 루브라로 받겠다고 좀 하면서 경제 압박들을 갖다가 이제 루브라 가치를 올려갖고 네. 경제 그 타격을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입장 차이가 틀리고 또 서로 양보를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빨리 타협점이 줄어들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네. 4월 달도 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 잘 지켜보면서 시장을 잘 대응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 경제 지표가 말씀드린 양호하고 근데 어제 이제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5년물 국채하고 30년물이 이제 이자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2년물하고 또 10년물도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예전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시장이 경기 침체로 돌아간다라는 사례가 있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의장이 요거는 수익률 곡선 신호에 의한 잠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악재라든지 침체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네. 또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약간 이제 미 증시가 좀 하락은 했는데 과대 낙폭을 또 막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가 지금 하락을 좀 하고 또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오늘 그 평화협상이 진전이 없다 보니까 또 원자재가 또 오르는 맞아요. 약간 좀 등락을 오고 가는 네.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자재 부분도 4월 달에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는 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5월에 출범하는 데 있어서 그 새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전이라든지 건설, 네. 또 반도체, 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뭐 이제 심야 운영 같은 것도 해제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관련주도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네. 또 4월은 이제 실적 장세에 의한 순환매, 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그렇죠. 또 하니까 네.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물론 네. 악재들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거쳐가고 러우 전쟁만 조금 마무리된다면은 증시는 조금 더 그래도 2,8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희망적인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네. 4월 예상 증시와 함께 간략하게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흐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서 또 4월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전문가님께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 신호 주시면서 매도와 매수 타이밍 같이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3월에만 190% 가까이 넘는 또 수익률을 내주셨다고 하니까요. 꾸준한 수익률 내시고 싶다면 들어오셔서 우리 윤겸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올라와 있네요. 사우디와 초고압 케이블 생산을 위한 MOU 체결 소식에도 좋은 흐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전선 29.82%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8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네, 대한전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대한전선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합 그 전선 업체입니다. 네. 케이블 관련 그 국내 최고의 네. 관련 회사고요. 오늘 1,850원에 마감하고 한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 대한전선을 호반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호반이 그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네.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호재가 이제 연결이 됐고 또 사우디 모하메드 알그룹이란 그 회사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해갖고 네. 사우디의 초고압 케이블을 이제 공급하고 선을 깔고 네. 앞으로 사우디 진출을 하면서 매출도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전선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이 회사의 그 부채 비율은 한 246% 정도, 네. 부채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유동 비율이 한 90%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대한전선이 2012년부터 이제 2018년, 2029년, 2020년, 21년까지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2018년에 매출이 일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2020년에 많이 좀 떨어졌었죠. 네. 2021년에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올해는 전년 동기 비해서 한 11.9% 정도 올라가는 매출액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좀 말씀드린 대로 19년, 20년에는 좀 떨어졌다가 네. 21년에 회복하면서 다시 흑자 전환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조금 썩 좋지는 않은 적자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채 비율은 246% 정도 네.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그룹인 호반이 이제 한진칼을 2대 주주로 올라간 부분, 사우디로 진출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맞물려지면서 매출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앞으로 좋아진다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죠. 네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까지 오르면서 1,850원에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역대 최고 가격이 지금 4,000원, 500원을 돌파한 2021년이죠. 네, 네. 2021년 6월에 이제 최고점을 네.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흘러내려와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최저점이 지금 1,500원. 차트를 보니까 1,500원이 저점입니다. 네. 월봉상, 연봉상 봐도 1,500원이 저점인데 저점 이제 바닥을 찍고 오늘 좋은 호재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시면 2,000원대 또 매물대가 있습니다. 1차 저항이 2,000원인데 과연 2,000원을 이제 뚫어줄 것이냐 아니면 2,000원을 맞고 1차 저항에서 내려올 것이냐는 조금 이제 며칠 뒤에 4월에 움직이는 좀 증시 상황과 이 회사 매출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000원이 돌파한 다음 2,5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매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기 순이익은 이제 적자고 앞으로 이제 매출과 앞으로 상승 요 부분 모멘텀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갈 것이냐. 네.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첫 번째로 먼저 살펴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가온전선 올라와 있네요. 국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전선주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가온전선도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오늘 14.72%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전거래 대비 3,600원가량 오름세 보여주면서 28,0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온전선도 한번 이슈 확인해 주실까요? 네. 가온전선은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는 업체고요. 이 업체도 같이 말씀드린 대로 대한전선하고 그 전력 통신 케이블을 네. 공급하는 특히 이제 KT나 한전에 그렇군요. 주력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도 보시면은 이제 부채 비율은 한 12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부채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오늘 장중에 30% 정도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 31,000원까지 네. 올라갔다가 28,050원에 18.52% 정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26.79%까지 올라갔네요. 네. 그러다가 18.52% 정도 종가에 마감하고 28,050원에 마감했는데 네. 이렇게 상승한 원인은 국제 구리값 상승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또 수출, 이 공급 부분 이런 부분이 물류 공급 부분이 이제 대란이 일어나면서 반사이익으로 같이 이제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오늘 18.5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 19년, 20년 꾸준하게 뭐 비슷한 매출을 올리다가 21년에 이제 매출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더 20한5%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이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31% 영업이익이 올라갔고요. 당기 순이익도 이제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전년 동기 비해서 올해는 이제 38% 정도 약간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이제 KT라든지 한전에 납품하는 네. 그런 부분이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원자재 값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차트를 잠깐 네. 보겠습니다. 가온전선도 21년 6월 달에 대한전선하고 좀 비슷한 차트 그림인데요. 최고치가 49,7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대내에 악재하고 매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보면 2만 원대가 저점입니다. 일봉상 월봉상 봐도 저점 네. 구간인데 2만 원을 찍고 지금 이제 재차 최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서 3만 원까지 지금 도달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1차 저항 자리가 3만 원 자리에 이제 저항 자리가 있는데 3만 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 준다면 3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4월 달 들어서 이제 3만 원을 요 구간에서 어떻게 차트의 움직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만약에 다시 3만 원 맞고 떨어진다. 그럼 2만 5천 원에 왔을 때는 비율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하시는 네. 그런 걸 권고드리고요. 3만 원이 돌파한다면 3만 5천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고 또 3만 5천 원이 통과된다면 4만 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특히 이번 달 차트하고 지표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온전선 대응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TJ 미디어 올라와 있네요. 영업시간 제한 폐지 가능성 소식에 또 좋은 흐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TJ 미디어 오늘 23.95%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8,85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TJ 미디어도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TJ 미디어는 저기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업체고요. 네. 앵커님도 노래방 자주 가시죠? 노래방이요? 안 예. 간지 되게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가시면은 딱 벽보라든지 음향기계에 보이는 마크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TJ 미디어가 그게 예. 그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노래방 가면 TJ 미디어라기보다는 태진 미디어라고 태진 그러죠. 미디어, 태진 네. 미디어. 예. 노래 반죽이 이제 생산, 그죠? 공급하는 업체고요. 또 이제 음반도 그 노래방에서 나가는 그 음악도 네. 제작을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노래 콘텐츠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TV, 유무선 TV라든지 모바일에 콘텐츠를 또 제공하는 업체고요. 국내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는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할 예정이고 새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영업시간 제한 때는 많은 고충을 그렇죠.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적자 폐업으로 이어지는 아주 악순환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감염자들이 뭐 너무 기하급수로 최근에 네, 늘어났고 맞아요. 이제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감염화 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네. 되다 보니까 새 정부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영업시간을 좀 심야 영업시간 해제하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 이제 수혜주로 태진 미디어 네. 특히 이제 그 영업시간 해제되고 이제 막 영업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노래방 창업도 많이 그죠. 일어날 거고요. 네. 또 이제 노래방 또 기계들도 많이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음악들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24%까지 향상하면서 8,85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태진 미디어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태진 미디어도 2018년부터 안정되게 이제 매출을 일어나고 있고 2019년에 좀 올라갔다 20년에 좀 떨어졌고 다시 21년에 상승을 했는데 올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11.2%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약간 이제 편차가 있긴 하지만은 올해 또 흑자 전환을 한 부분도 보이고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또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은 태진 미디어도 계속 저점을 횡보를 해오다가 약간 등락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이제 2월 달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리오프닝 기대와 함께 네. 그 영업 해제 관련해서 이제 상승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가 오늘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상당하게 좀 올라가는 8,9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근데 지금은 좀 진입하기엔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런가요? 많이 네. 또 상승을 했고 또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지금 영역이다 보니까 4월 달은 좀 지켜보면서 눌린 구간이 있거나 네. 좀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TJ 미디어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캐몬 올라와 있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WHO 등재 신청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7.72%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3,000원 선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캐몬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캐몬도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업체고요. 이제 신약 개발 및 연구 대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WTO의 그 등재 신청 소식에 의해서 네. 호재가 일어났는데 이 캐몬이 SK 바이오센스의 위탁 그렇군요. 임상, 네. 비임상 실험이죠. 이제 동물에 관련된 시험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좋은 호재 소식이 이제 코로나 19 백신 관련해서 WTO의 이제 신청 소식에 이제 강세가 일어나면서 연관된 위탁 임상을 하다 보니까 캐몬도 오늘 같이 7.7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3,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캐몬도 2018년부터 꾸준하게 원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예, 전년 동기에 비해서 67% 정도 내줬고요. 당기순이익도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재무제표는 이제 큰 엄청난 매출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안정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캐몬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캐몬 차트도 2020년 11월에 고점 6,540원을 찍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오다가 네.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2,500원의 저점 구간에 와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했고 오늘 특히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3,500원까지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더 상승하려면 4,000원대 이제 매물대 저항이 꽤 좀 있습니다. 4,000원을 뚫어주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요걸 이제 못 뚫어주고 다시 이제 눌리거나 내려온다면 2,500원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캐몬까지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올라와 있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세계 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11.72% 상승을 했고요. 1,2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최근 들어서 또 좋은 흐름 몇 번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또 좋은 모습 나타냈네요, 전문가님. 네. 미래생명자원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당한 수혜주로서 네.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저께 평화협상 때문에 잠깐 좀 이제 원자재들이 좀 약간 내려갔는데 네. 그 평화협상이 뚜렷한 어떤 또 진전과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중에 또 22%까지 올라가서 11,150원을 찍고 네. 11.72% 상승하면서 1,2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를 또 갔다가 또 이제 교전이 치열해지면 또 다시 또 전쟁이 또 부각되고 네. 이런 부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곡선을 좀 그리면서 등락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 관련된 원자재주들이 조금씩 그렇겠죠. 상승하고 반등하고 상승하고 네.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미래생명자원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도 매출액이 꾸준합니다. 18년, 19년, 20년 상승을 해서 이번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 40% 상승하는 모습. 또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히 뭐 큰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원만하게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31% 정도 상승했고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 정도 해주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주로 네.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상승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역대 최저점인 4,000원을 찍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파로 인해서 수혜주로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원자재 상승하니까 당연히 매출 또 증대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진입하기엔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그렇죠.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네. 4월 달에 좀 지켜보셨다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눌러줬거나 전쟁이 종료되면서 좀 자리를 안정 찾을 때 네. 그때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클래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톡방 내에서 또 해주시고 종목에 대해서 봐주시면서 또 매수와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꾸준하게 또 수익률을 내주고 계십니다. 3월에만 190%가 넘는 수익률 내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4월 달에는 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인증도 함께 더불어서 해주세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필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필살기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네, 준비가 된 내용 관심 테마 오늘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로봇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네네. 그 로봇 관련주들 오늘 좀 관심 테마로 좀 가져 나왔습니다. 네. 로봇 하면은 미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또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했고요. 그렇죠. 또 이제 통신 3사들도 어차피 로봇 분야가 발전하면은 통신 3사들도 로봇 관련해서 이제 투자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거기에 이제 5G 관련된 그런 컨텐츠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다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또 뉴스에 그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네. 내년에는 그 휴먼 로봇을 네. 출시하겠다. 네. 이제 시제품을 내년엔 내놓겠다. 그런 발표도 했고요. 아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앵커님도 식당에 가보시면은 네. 그 서빙하는 맞아요. 로봇들, 자동으로 다니죠. 예, 자동으로 다니는 네. 로봇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인간을 위한 노인 돌봄 뭐 서비스라든지 유아를 네. 돌보는 이제 로봇 서비스라든지 또 음식을 조리하는 또 이제 의료용 관련 네. 기기들, 인간의 이제 그 몸에 네. 필요한 의료 기기 관련 로봇들도 나올 거고요. 앞으로 또 이제 산업재해 관련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들 그리고 이제 네 다리로 이제 그 기어다니는 네. 로봇들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진화하는 그런 다양한 발전된 로봇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쵸. 기대감에 맞아요. 있어서. 최근에 많이 좀 근데 이제 좋았죠. 중요한 건 이제 추가 상승하려면은 그렇겠죠. 매출 실적, 매출 실적들이 네. 성장성이 좀 보여줘야지 그렇겠죠. 관련된 부분들이 더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관련주로서 제가 여기 이제 창에 보여드렸듯이 네. 휴림 로봇, 휴림 로봇. 퍼스펙, 에브리봇, 네. 유일 로보틱스, 네. 또 뭐 로보라든지 기타 로봇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 산업이라든지 로봇 분야는 어차피 발전할 거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정부에서도 또 정책 사업으로 또 그렇겠죠. 키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그 결과물이 또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주고 이제 그런 관련된 상품들이 나와주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또 매출이 올라가야지 네.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네. 그 관심 종목으로 이제 반도체를 좀 제가 반도체요. 가져왔는데요. 네. 어차피 이제 새 정부 말씀드려 출범하면서 국내 이제 반도체 시장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지금 7만 원 선을 밑으로 네, 맞아요. 하회하면서 지금 재차 상승하지 못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지금 공급 부분도 조금 교란이 좀 맞죠. 일어났고 네. 또 반도체 그 들어가는 그 네온 그 원자료 네온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50% 정도 전 세계 생산한다고 그때 50%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원자재 부분도 이제 공급 교란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반도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네. 바이든이 지금 그 내놓은 그 정책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64조 원을 갖다가 와. 반도체 사업에 투입하겠다. 네. 앞으로 이제 중국과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야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 뭐 반도체 지금 앞서 나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또 대만의 TSMC라고 또 유명하지 그쵸, 않습니까? 네. 비메모리 반도체 그쵸. 세계 선두 주자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 인프라 지원을 또 검토하고 있고 정부 주도로 이제 정책을 밀어주겠다.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외인들이 지금 그 삼성전자에 투자를 좀 적게 하고 있고 연기금 국내 연기금도 좀 매도 행진을 이어오느라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네. 이런 정책들이 수혜가 들어가면서 정책들이 또 보충되고 또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진행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간다는 게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상승될 수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러우 전쟁이 좀 안정되면서 공급 부분도 또 네. 해소되고 그러면서 현재 또 SK 하이닉스는 좀 많이 또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네. 올랐고 목표 주가도 현재 지금 12만 원인데 18만 원까지 증권 가서 보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정부하고 같이 손잡고 정책을 갖다 많이 좀 활성화해서 네. 집중 투자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삼성전자 및 반도체 관련 가져 나왔는데 여기에 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업체들 네.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네오셈이라든지 네.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주 반도체, 제주 그쵸? 반도체, 네. DB하이텍이라든지 제우스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면서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반도체까지 보셨고 또 다른 예, 필살기 뭐가 한 가지 있을까요? 더 준비 또 해갖고 왔는데 네. 또 원자재 관련 테마 종목인데 어제 오늘 대란이 났습니다. 시멘트. 맞아요. 지금 새 정부 출범해갖고 아시겠지만 아파트 건설, 주택 공급 하겠다.
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주택 공급을 한다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250만 호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봄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 경기도 돌아가고 건설 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네. 지금 시멘트가 없어요. 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유연탄이 시멘트의 맞아. 원재료거든요. 네. 근데 유연탄 공급이 지금 안 되고 공급 교란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지금 유연탄을 70% 지금 수입을 한답니다. 네. 국내 업체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이제 지금 비상이 지금 초비상이 지금 걸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멘트 부분은 원자재 부분은 좀 장기화되면서 공급 부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도 약간 좀 이제 짓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더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 원자재인 유연탄도 올라가고 시멘트 값도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네. 고려 시멘트, 뭐 성신양해, 그다음에 쌍용 CNE, 아시아 시멘트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네. 과연 이 종목들을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쵸. 언제 매수 타점을 잡고 네. 언제 또 매수해서 언제 매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 저 윤경과 함께 같이 하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보여드린 수익률표를 말씀드렸듯이 네. 입증이 된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쵸.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은 수익률 내고 안전하게 수익 쌓아가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좋은 뉴스, 좋은 종목 드리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알려주셔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혼자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또 주실 예정입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신호를 좀 같이 주고 계십니다. 매도와 매수 타이밍 같이 좀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톡방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수익률을 내주셔서 내주고 계시고 또 인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좀 직접 참여를 하셔서 우리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90%가 넘는 수익률 3월에만 또 보여주셨으니까요.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3부 순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전문가님과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저희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3부까지 갔을까요?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